오죽하면 워런 버핏이 자기가 죽으면은 와이프한테 S&P 500을 적립식으로 투자하세요라는 말까지 했겠어요.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연금이나 달러 같은 자산을 꾸준히만 모으면 은퇴 준비가 쉬워지는 건가요? 당연히 어떤 자산을 우상향하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우상향하는 자산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채나 아니면은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코스피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보유하면은 자산의 가치는 우상향하는 어떤 구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가끔씩 이제 큰 하락이 나왔을 때 그걸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뭐 손절매를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그게 뭐 연금이 됐던 어떻게 됐던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제 노후 준비를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연금 계좌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수익 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을 견디는 힘도 개인한테는 좀 힘들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사고 팔고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가 오죽하면 워런 버핏이 자기가 죽으면은 그 와이프한테 S&P 500을 적립식으로 투자하세요라는 말까지 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적립식 투자도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기는 해요. 내가 꾸준히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적립해가지고 내 연금 계좌에 이렇게 불입을 해가지고 투자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만약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더없이 좋은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국민연금처럼 6개로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초보자에게 좋은 전략인가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잘 모르겠지만, 올웨더 뭐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주식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또 뭐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뭐 금 가격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환율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경제가 이제 순환하는 구조로 사이클로 이제 움직이는 구조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어느 하나에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자산의 가격이 이제 하락하거나 이럴 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좀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 예를 들면 뭐 주식이 좀 빠지더라도 금 가격이 오른다든지, 금 가격이 떨어졌지만 내가 채권에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어떤 한 분야에만 이렇게 목매서 보시는 것보다는 국내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하시고, 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도 가지시고 채권 투자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분산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아마도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ISA나 연금저축 같은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하면 노후 준비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하던데 실제로 체감될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ISA 계좌를 잘 몰라가지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절세가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절세가 되는 만큼 복리의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세금을 아낀 것만큼 거기에 또 이제 그게 이제 투자로 또 굴러가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이나 달러 같은 자산을 꾸준히만 모으면 은퇴 준비가 쉬워지는 건가요? 우리는 이제 손실을 감내하는 것도 힘들지만 수익을 감내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만 있는 그런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다 한들 큰 수익을 얻지 못하는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 보유 물량은 그대로 놓고, 얘는 이제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여기서 장기적이라는 거는 뭐 1년 이상, 뭐 2년, 3년, 10년까지 내 아이한테 물려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놔두시고, 해당 자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때 내가 이제 멘탈 유지도 하고, 또 싸게 사면 또 그만큼 수익의 기회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쌀 때마다 분할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고, 제가 이제 장기 투자만 하면 갑자기 급등이 나왔을 때 이걸 팔지 못하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멘탈도 좀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장기 투자는 좋은 방법이지만 되게 어려운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하시고 단기 트레이딩도 병행하는 구조의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테더에 붙는 김치 프리미엄 차이를 이용해서 24시간 자동으로 사고 파는 게 실제로 꾸준한 수익이 나나요?
국내 이제 거래소에서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이제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대표적인 자산이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테더는 투자 가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테더가 이제 곧 달러나 똑같기 때문에 저같이 달러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달러도 제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분할매수 분할매도가 거기서 이제 차익을 얻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한 7년 8년 됐는데 잃지 않고 되게 안전하게 잘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달러하고 똑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장점도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더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자유롭게 금액에 제한 없이 투자도 가능을 하고 또 거래소에서 수수료가 붙는데 이 수수료가 달러 현금을 사고 팔 때보다 조금 싸요. 그리고 어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내 거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또 피드백을 리워드를 해줘가지고 수수료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분할매수 분할매도로 투자를 할 때 수익을 얻는 방법은 투자 회전율을 높이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해가지고 5%가 올랐을 때 팔아요. 이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긴 하지만 분할매수 분할매도로 접근한다라는 거는 이걸 이제 1,000만 원씩 1,00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눠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하락하면 또 100만 원을 사고 또 하락하면 또 100만 원치를 사고 그런데 한 0.1% 정도의 수익이 나왔을 때 그 100만 원을 팔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팔아요. 0.1%의 수익이라고 하니까 이제 되게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 0.1%의 수익을 일으키는 투자가 여러 번 반복되면 예를 들면 50번이 반복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5%의 그 투자로 얻은 수익하고 비슷한 수익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더 많이 거래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실제로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도 해야 되고 이제 생활도 해야 되는데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 본다든지 아니면 PC 앞에서 이걸 사고 팔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트스플릿이라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 놓으면은 테더를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월초 정도에 한 번 정도 테더를 1원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고 1원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해라라고 거기에다 이제 입력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사고 팔고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데 제가 최근에 얻은 수익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100억 원 정도의 거래를 이런 식으로 일으켰어요. 100억 원 정도의 거래를 일으키면은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은 아까 제가 수수료를 거래소에서 이제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한 180만 원 정도를 돌려줘요. 그리고 제가 아까 0.1%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수수료가 0.04에서 0.08% 정도 돼요. 실제 수익은 0.02%인데 100억을 거래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50억 정도의 수익이 실현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0.1%의 수익이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100억 정도의 거래를 일으켰을 때는 한 달에 한 28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계속해서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이제 제가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다 제가 계속 올려요. 이 수익 인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최근에는 지난달에는 제가 한 700억 원 정도를 거래를 했고요. 제가 인증한 게 다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는 제가 이제 1,000억 원을 거래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15일 정도 됐는데 제가 오늘 제 블로그에다가 600억 원을 거래한 거를 이제 인증을 하고 왔어요.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0.02% 정도 되겠네요. 0.02%의 이 투자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한 달에 5천회, 만회 이렇게 거래를 일으켜가지고 그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씩 잘게 잘라가지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그런 투자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븐 스플릿처럼 분할해서 사고 파는 규칙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로 수익 관리나 매매 타이밍 잡는 데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제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면 한 방에 팔지 뭐하러 이제 귀찮게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즘 이제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직접 여러 가지 사고 팔고 하는 건 없지만 그걸 알면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있으면 이렇게 그것마저 필요 없었겠죠. 나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시스템적으로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고 상승할 때마다 분할 매도하는 이런 투자의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면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AI 알고리즘 매매가 시장을 장악한 시대에 개인이 단타로 대응하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인가요? 물론 능력이 있고 멘탈이 강한 분들은 여전히 이 손가락으로 투자를 해서 뭐 진짜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수익을 얻겠죠. 근데 저도 뭐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되게 어려운 방법이죠. 아까 제가 뭐 장기 투자도 어려운 방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스캘핑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여러분들 뭐 일하실 때 아니면은 뭐 리포트를 낼 때 다 뭐 챗GPT 같은 거 사용하시고 활용하시잖아요. 그런데 투자에 이걸 이용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요즘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자동 매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로봇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이 로봇들한테 너는 떨어질 때마다 얼마치씩 이렇게 매수를 해. 그리고 너는 이거 매수된 거를 한 뭐 0.1% 1% 수익이 나오면 매도를 해. 그걸 둘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저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하셨는데 이거야말로 24시간 돈이 벌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기계가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해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에 사실 이제 좀 AI가 예를 들면 시장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이게 좀 과열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매수를 좀 덜 하고, 그리고 또 좀 공포 지수가 뭐 높거나 탐욕 지수 그 공포 지수가 높거나 좀 시장을 사람들이 이제 이탈해가지고 가격이 낮았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AI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의 어떤 투자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새로운 방법에 대한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성도 없고 내재 가치도 없는 기업에 물타기 하면 100% 망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벌어졌던 실수였나요? 사실은 저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치 투자를 해보려고 했더니 약간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치 투자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가치 투자라는 거는 어떤 회사의 밸류를 알아야지, 그 가치를 알아야지 지금 현재 주가가 그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보고, 저평가돼 있다면 언젠가 이 회사의 내재 가치가 실제 주가에 반영될 거라는 믿음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삼성전자의 내재 가치를 측정할 능력이 없어요. 이제 좀 전문가적인 말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도 이걸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냥 적당하게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의 주식을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의 투자, 이제 제가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짓기는 했거든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좋은 주식도 장기 투자도 힘들고 버티기도 힘들고 밸류에이션도 힘든데 뻔한 회사들이 그 중에 이제 섞여 있거든요. 뻔한 회사라는 거는 누가 봐도 부채가 많다거나 아니면은 매출을 보니까 매출이 계속 급감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고 빨간색 들어와 있고 이런 회사는 밸류에이션을 할 필요도 없죠. 이 회사는 투자하면은 되게 힘든 가치가 좀 나중에 이제 이 회사가 뭔가 뭐 새로운 발명을 해가지고 뭐 크게 나아가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잖아요. 잘 나가는 회사는 돈도 잘 벌고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회사들이겠죠.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일단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시고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떠 있다, 그리고 뭐 매출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 이런 회사의 주식들은 쳐다보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좋은 주식들 많은데 굳이 이제 그런 주식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이용해서 매일 조금씩 수익을 내는 방식이 실제로 가능한 구조인가요? 제가 달러 투자를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뭐 8년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잃지 않고 잘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엔화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라서 대단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도 환율 분할 매매나 엔화 소액 투자를 따라 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나요?
중요한 게 어디에 투자하느냐하고 어떻게 투자하느냐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할 때도 현대차를 사야 되는지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달러 투자는 제가 지금 이제 종목을 찍어드리잖아요. 달러만 사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 어떻게 투자하는지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이 뭐 주식 종목 고르고 뭐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이 그냥 달러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달러 투자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나 이렇게 이제 투자의 메커니즘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러처럼 박스권이 없는 주식 시장에서도 분할 매수 매도로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나요?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환율이 낮았을 때 사서 환율이 이제 높아지면 파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환율은 어떤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하방 가격이 이제 한없이 떨어질 수도 없고 한없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대단히 적합한 그런 투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상향하는 구조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제 하방도 열려 있어요.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거는 가격이 하락하다 못해 뭐 상장 폐지 같은 게 되면은 영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투자처럼 그냥 무작정 분할 매수, 분할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몇 가지 이제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는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하다가 내가 계획한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 더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도 내가 사서 분할 매도했는데 다 팔리면 우상향하는 어떤 수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똑같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장기 투자 물량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구조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투자는 그냥 분할 매수, 분할 매도만 해도 되는데, 주식 투자, 뭐 코인 투자 뭐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구조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망하지 않을 만한 우량주만 골라서 장기 보유, 단기 트레이딩을 같이 하는 방식이 진짜로 멘탈 관리 및 투자에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가 대단히 이제 쉬운 투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뭐 사놓고 그냥 기다리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오르면 이제 팔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진짜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오히려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손실을 감내하는 능력도 되게 부족한데, 저도 포함해서예요. 수익을 감내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뭐 하나에 막 100원, 2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것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뭐 한 10만 원어치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때 하나에 100원짜리 비트코인을 10만 원어치를 샀다고 하더라도 한 2배 정도 오르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손실을 감내하는 것도 되게 힘들지만 수익을 감내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오르지 않는, 내가 한 10년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오르지 않으면 종목을 이제 잘못 고른 탓이겠죠.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낭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은 투자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게 되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겨요.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 내가 삼성전자를 사나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져서 뭐 4만 원, 3만 원이 돼요. 간만에 뭐 할 게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손절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올랐을 때도 조금 수익이 생기면은 팔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장기 투자 물량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삼성전자를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고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가면서 장기 투자를 버티면 이 두 가지의 투자에서 모두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평범한 분들은 수익을 감내하는 어떤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도 병행하면서 수익을 얻어가면서 하는 그런 투자가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장기 국채 ETF가 초보자에게 안전하다고 하던데, 이걸로도 달러 투자처럼 나눠 사고 팔며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추종하는 뭐 스파이 같은 거를 산다던가 아니면 국내 뭐 코덱스 200 같은 걸 산다던가 아니면 국자 같은 경우 뭐 TLT를 산다던가 이런 것들을 사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스파이를 사놓고도 이게 올랐을 때 이 수익을 감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파이를 뭐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어치는 그냥 장기 보유해요. 이거는 한 10년 있다가 내가 팔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있고 나머지 1,000만 원을은 5%씩 떨어질 때마다 100만 원씩 추가 매수하고 그게 이제 또 5% 정도 오르면은 분할 매도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계속 수익을 만들어서 가면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올랐을 때는 또 오른 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이, 코덱스 200, 뭐 SCHD 뭐 이런 거 배당을 주는 그런 것들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하고 다만 일정 부분은 장기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가면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면 코스피 황금기처럼 한국 주식이 다시 미국보다 더 잘 나갈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보다 잘 나간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리가 하락하면 사실은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쉬워지기 때문에 그 자금이 이제 뭐 주식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주가라는 게 사실 금리만으로 정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회사 자체의 어떤 가치나 아니면은 사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가 앞으로 인하될 거라는 어떤 전망은 있긴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위험한 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를 할 때 가장 위험한 얘기가 뭐냐면은 선반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금리가 앞으로 하락한대. 그럼 금리 하락을 발표를 하면은 내일 주가가 오를 거야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하락을 해요.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오른다고 분명히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게 왜 다르지? 라고 하면 그 전문가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미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게 선반영돼서 이미 주가가 오른 거예요. 다 선반영된 게 이제 재료가 해소됐으니까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이제 대기 중인 분들이시라면 앞으로 주가가 금리 인하되면 무조건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어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내 환율이 장기적으로는 높은 확률로 올라간다는 분석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제가 달러 투자를 지금 한 뭐 7년, 8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달러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잃지 않을 정도로 달러 투자에 성공을 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달러 투자를 개인으로 가장 많이 사고 많이 팔아본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저한테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요. 몰라요. 일도 할 수 없어요.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에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래서 돈을 벌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환율을 예측해서 앞으로 오를 거야? 그러면 사놔야겠다. 아니면 떨어질 거야? 이걸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다면 저도 많이 틀렸겠죠. 그래서 돈을 잃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고요. 상승할 때마다 분할 매도를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계속해서 꾸준히 얻다 보니까 이게 우리 환율이라는 건 등락을 반복하잖아요.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요. 운 좋게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돈을 잃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내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얻은 수익들을 얻어 놓은 게 이미 있기 때문에 총 합으로 따지면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달러 투자, 엔화 투자 하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게 그냥 달러 지금 빨리 사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라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는 딱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측은 불가능하고 힘드니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투자의 방식이다라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낮고 통화스와프도 없다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인가요? 당연히 뭐 통화스와프도 안 되고 또 뭐 외환 보유고도 적으면은 당연히 환율이 이제 오를 만한 어떤 이유가 되겠죠.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앞으로 생길
모르거든요.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환이 오를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고 지금 몰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사면 하락하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게 이 투자의 섭리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하고 내기를 하셔도 좋은데 지금 그게 가능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딱 투자를 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락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구하는 그런 구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하는 투자를 하십시오. AI 기업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이 나타나나요? 저는 뭐 시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뭐 AI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하지만 경쟁을 한다라는 거는 서로 뭐 기술이든 그게 뭐 기업의 매출이든 경쟁을 한다라는 건 서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기업이 성장할 테니까 아마도 시장에는 그런 게 이제 활력이 될 테고 발전하는 만큼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새로운 AI 시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 예전에는 막 닷컴 버블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온라인 회사들이 거의 다 뭐 세상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AI가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이 닷컴 버블처럼 약간의 버블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되게 좋은 분야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투자할 때는 개별 종목 골라잡기보다 지수나 우량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인가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밸류에이션, 기업의 내재 가치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고 지금의 주가가 저평가되는지 고평가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개별 투자 하셔가지고 집중 투자하고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제가 전문가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은 집중 투자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전문가니까 가능하겠죠. 네, 전문가니까 주식을 한 5개 정도 수많은 수천 개 주식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니 이 주식이 유망하고 이 주식이 유명하고 이런 것들을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산을 올라갔다가 정상에 딱 다다라 가지고 이 산이 아닌 갭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일반적이고 평범한 분들은 그냥 적당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별 주식에 투자 굳이 하겠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종목을 이렇게 분할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한 100개 종목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걸 네가 어떻게 이걸 갖다 관리하고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잘 몰라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도 자동으로 사고 파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투자가 되도록 해놨거든요. 제가 하락하면 분할 매수하고 상승하면 분할 매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100개의 종목을 입력을 해놓고 이 종목들이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고 상승할 때마다 분할 매도해가지고 이 전체의 수익이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큰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개별 주식을 여러 개 매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지수 투자죠. 제가 이제 이 인터뷰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종목 그냥 찍어 드릴게요. 미국 주식은 스파이 사시면 돼요. S&P 500 추종하는. 그리고 국내 주식은 코덱스 200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채도 사놓으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국채 가격이 바닥인 상태라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TLT 사시면 돼요. 그리고 금 투자도 같이 하면 좋겠죠. 뭐 금도 이제 현물 같은 KRX 금거래소 같은 데서 사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기가 좀 번거로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ETF를 사셔도 돼요. GLD라는 종목 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비트코인 정도 하나 넣으면은 나중에 비트코인이 뭐 100배가 됩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0이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최근에 저는 사실 이제 예전부터 비트코인 투자 저는 안 합니다 라고 했고 제가 한 불과 2달 전만 해도 비트코인 투자를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최근에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어요. 미국의 뭐 지니어스법 같은 것도 통과가 되고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매입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뱅가드나 블랙록에서 이걸 ETF로 상품도 만들고 또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통로도 마련해주고 막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이제는 그냥 디지털 조각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저는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보고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갖지 마시고 세상이 변했잖아요, 말 그대로. 변화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고 분산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필명으로 글도 쓰고 이렇게 책도 쓰고 또 뭐 주식 투자, 외환 투자, 뭐 최근에는 코인 투자까지 하면서 살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저보다 투자를 더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투자하는 게 좋지만 나는 밸류에이션도 잘하고 투자 경험도 많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종목을 분석해가지고 집중 투자할래. 이 분들은 그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제 말씀을 듣고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분들이라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이미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투자 종목들 ETF 위주로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거를 스파이가 저 사람이 좋대라고 생각하고 오늘 당장 가지고 있는 돈 전체를 스파이에 딱 몰빵을 하거나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가지고 있는 돈의 한 30% 정도는 장기 투자 물량으로 사고 나머지 한 70%의 자금으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면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멘탈을 지켜낼 수 있고 안전하고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